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위한 시간 2022학년도 율천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 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방정식이 실근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열심히 좀 근을 구해야 되겠죠? 고차식 근 구해가는 것은 조립제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수의 총합이 0이 되는 거니까 1이 근 되겠죠? 3 처리해 주면 되니까 4가 되겠고 4 곱하기 해주니까 1이 되겠고 1 해서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x-1 처리가 되겠고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게 또 이제 1, 3 이런 형태로 또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x-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3x 플러스 1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근이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좀 나오는데 가장 작은 근은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고차방정식 근을 구해야 되겠다. 조립제법이 가장 좋은 풀이법이다 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방정식 4차 방정식 주어졌군요. 두 실근, 두 허근, 실근도 나오고 허근도 나오나 봅니다. 실근의 합, 허근의 곱을 좀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은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x 4제곱, 4x 세제곱, 5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계수가 이렇게 좀 대칭되는 이런 특징, 이 부분을 좀 살피지 않으면 풀이하기 좀 상당히 곤란한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가운데 차수 부분으로 전체를 좀 나눠야 되겠죠. x제곱 되겠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처리해주면 이제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4의 3차 부분들 그 다음에 1차 부분들은 또 x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2차 부분들은 5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x제곱을 공통으로 끄집어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전체를 좀 나누겠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맨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런 거니까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플러스 3 이런 모양이 되겠죠. 4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됐다는 이야기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치환을 해도 되겠지만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x 더하기 x분의 1 이런 부분에다가 빼기 1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에다가 빼기 3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앞에 있는 x제곱을 x를 차근차근 하나씩 곱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쪽 부분들은요 여기서 허근이 나오겠고 뒤쪽 부분에서 이제 실근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실근의 합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궁극 A 값은 그럼 두 근의 합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3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허근의 곱이라고 했죠. 허근의 곱을 B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B 값은 1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인수분해를 좀 어떻게 해가느냐? 이렇게 좀 계수가 대칭 구조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될 때 이제 가운데 차수 부분으로 나누기 해서, 일단 나누기 한다, 앞으로 이제 공통으로 끄집어낸다, 라고 해서, 식을 좀 이렇게 좀 변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이렇게 마이너스 2 처리가 된 거죠. 여기 이렇게 좀 계산된 거니까, 이런 이제 절차 부분들을 좀 정확히 잘 기억해서요, 실수 없이 인수분해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한 허근을 이제 오메가로 했을 때 다음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했을 때 2차 부분에서 이제 허근이 나오는 거고요. 켈레그는 당연히 가져야 되니까 근거 계수형에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항목이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런 부분 당연히 좀 영대느라고 알아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1번은 두 근의 곱 무조건 1이 되겠고 2번은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고 여기까지 금방 됐죠? 3번은 이 부분은 오메가 세제곱 보고 오메가 바 세제곱 이런 건 무조건 1 되는 거죠.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3번이 좀 크군요. 그 다음 4번 부분을 볼 때는 오메가 제곱은 그대로 놔두는데 세제곱이 1이니까요 4제곱 부분들은 오메가로 좀 바꾸면 되겠고 그 다음에 6제곱은 또 1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외식돼서 이제 이건 0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개를 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그 다음에 곱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1에다가 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이제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 1 부호 바꿔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1 해주니까 결과는 좀 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5번이 좀 제일 큰데요. 자, 이제 세제곱해서 나오는 식
혹은 간 성질들이죠. 암기 항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근과 계수의 관계. 2차식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 있고 맨 처음 3차식이 된 거니까 3세제곱은 1되는 이런 뭐 기본적인 성질들을 그때그때 이제 문제에 주어진 값에다가 이제 어떻게 좀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풀어가느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충분히 많이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2차 연립방정식 주제인데요. 근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2차 연립방정식은 문제의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중요한 건데요. 지금 2차 이식들 중에 이제 0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면 이런 부분들은 뭐가 되죠? 여기 이제 반드시 이제 인수분해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죠. 인수분해된다는 얘기는 1차식이 나온다는 얘기 되겠고 그럼 1차 부분 나오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다른 2차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풀어가는 뭐 이런 절차를 좀 밟아가는 것이 불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는 0 이렇게 상수항이 0 되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인수분해가 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x 마이너스 y 2x 플러스 y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1차가 된다는 얘기는요. x는 이꼴 y 이런 관계식이 하나가 있겠고 y는 이꼴 마이너스 2x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가 좀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이거 뭐 대입해주면 x제곱은 이퀄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제곱은 5가 되겠고 그렇다면 뭐 x값은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면 y값도 뭐 루트 5가 되겠죠. 그다음에 x값이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면 y값도 뭐 마이너스 루트 5에서 두 개의 값을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 부분 좀 대입해주면 y에다가 이제 뭐 x제곱은 뭐 그대로 x제곱이고 y제곱은 뭐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4x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 부분이 10입니다 라고 처리됐으니까 x제곱은 2 이렇게 처리되겠고 x값이 루트 2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y값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루트 2 처리되게 되면 y값은 플러스 2 루트 2 이런 형태로 계산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때 뭐 두 개의 값들 좀 나오는데 열심히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아무래도 루트 5 더하기 루트 5 이 값 두 개 더하기 해서 2 루트 5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것이 가장 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2차 연립부등식 무엇보다도 맨 처음에 문제 형식 2차는 0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인수분해에 대해서 일체를 만들어서 대입하는 이런 절차를 좀 거쳐가야 된다.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라는 사실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2차로 되어 있을 때는 뭐 상수항을 소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고차항을 소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y를 t로 치환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들 문제 형식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좀 연습을 평상시에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대각선 길이가 26인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68이라고 합니다.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y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해야 되겠죠. x 플러스 y 이렇게 처리되는데 둘레의 길이가 68이라는 얘기는 x 플러스 y 이렇게 처리해지면은 34라는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타고라스가 있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6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연립방정식인데 중에 뭐 1차가 좀 나와 있으면 1차 부분 좀 당연히 2차에다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뭐 가로 길이를 x라고 했는데요. 뭐 가로 길이 물어보았으니까 y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34 마이너스 x 제곱은 이꼴 26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x제곱 2x제곱에 마이너스 68x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뭐 어떻게 나요? 34제곱 빼기 26제곱 이런 형태로 좀 계산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34하고 26하고 더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에 60, 그 다음에 빼게 해주면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합차 공식 형태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전체가 다 이 배수 형태가 됐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4x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여기 뭐 60 곱하기 더하기인데 왜 눈을 썼죠? 60 곱하기 4는 이꼴 채로 해서 관계식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자,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건 6 곱하기 10 곱하기 4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 좀 인수분해가 돼야 될까요? 24, 64, 24하고 10하고 이렇게 채우면 34가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x값이 24 또는 x값이 10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이때 이제 x값이 좀 큰 값 형태로 좀 답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4를 좀
답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둘레의 길이 이런 부분들 문제에서 뭐 둘레의 길이 그다음에 뭐 대각선 길이 뭐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문자점 났을 때 둘레의 길이 그다음에 피타고라스에서 대각선 길이 이렇게 표시해서 뭐 1차, 2차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가는 요것이 이제 풀이법입니다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2차 연립 방정식도 또 풀이법에 해당하는 부분들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어느 청소년 수련원에서 학생들에게 숙소를 배정하려고 합니다. 한 방에 4명씩 배정하면 7명의 학생이 남고 7명씩 배정하면서 방 3개가 남다고 합니다. 방 개수를 모르면은 우리는 뭐 X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한 방에 4명씩 배정하면 7명이 남다는 얘기는 뭐 4X 플러스 7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이제 뭐 학생 수가 되겠죠. 학생 수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7명씩 방 3개가 남는다는 얘기는 방 3개가 남고 그 다음에까지 좀 채워오고 그 다음에 그죠? 이렇게 여기 3개가 좀 남는 거고 여기 하나의 방에는 좀 여러 명이 한 명부터 7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여기까지 방 개수가 이제 누적시켜서 x-4개가 되겠죠? 1개, 3개 이렇게 빠져가는 거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식을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x-4에서 꽉꽉 채워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방 하나에는 한 명이 들어가는 거에서부터 7x- 꽉꽉 채우고 이제 7명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식을 세워가면 이제 학생 수 형태로서 식이 좀 만들어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7x 4, 7, 28 마이너스 27 이렇게 처리해서 4x 플러스 7 그 다음에 4, 7, 28 그럼 28에서 7을 더하게 해주니까 뭐 마이너스 21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해서 좀 식을 좀 세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앞쪽 부분들 좀 이항시키면 3x가 되겠고 또 이항시키면 좀 34가 되는 거예요? 3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이쪽은 또 이항시키니까 3x 크다 저에서 이항시키면 28 이런 형태에서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x 값은요 3분의 28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3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식이 세워지겠죠. 근데 뭐 방 개수가 뭐 이렇게 소수점 이런 거는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해당하는 걸 좀 하게 되면 3, 9, 27 어이구 그러면 10 하고 그 다음에 11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방 개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10개 또는 11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될 수 있는 수들의 합을 구하라. 그럼 이제 이 둘을 좀 합하는 거니까 정답은 21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방 개수 일단 좀 모르니까 뭐 X 이렇게 좀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학생 수를 좀 너무나 당연하죠. 이게 4명씩 들어가서 이제 7명이 왔습니다. 이게 확정되어 있는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처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3개는 좀 완전히 비어 있고요. 나머지 한 방에는 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전 방까지는 이제 꽉꽉 채우고요. 꽉꽉 채우고 들어갈 수 있고 비우고 이렇게 모양도 잡아서 좀 식을 세워가는 이 부분들 뭐 처음에 조금 낯설 수 있는데 한두 번 좀 정확하게 잘 연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당황하지 않도록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쇄변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어떻게 지면 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변 길이 자체가 일단 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변 길이가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작은 변 2개 긴 변 하나 이렇게 처리됐을 때 작은 변 2개의 합이 긴 변보다는 커야 되는 부분들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소거가 되면 이제 x는 또 5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 x가 이제 기본적으로 5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어야 뭐 기본적으로 좀 삼각형이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둔각 삼각형이 되느냐 좀 알아봐야 되겠죠. x-3 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제곱 변기를 좀 제곱해서 좀 해야 되는데요. 작은 거 2개 더하기 하고 가장 긴 변 제곱한 거하고 뭐 같아지면은 이거는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이때 이제 긴 변 쪽인 x 플러스 a 제곱이 크면 이 부분들이 둔각. 오히려 이제 뭐 작은 변 쪽의 합이 좀 크다 그러면 이제 예각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제곱합 부분들 직각삼각형들은 이제 피타고라스를 기준으로 해서 좀 생각하면 좀 이차선 부분들도 좀 떠올려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가 전개해주면 이제 9가 되겠고 이쪽은 이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x제곱 소거되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이런 형태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좀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뭐 그렇다면 뭐 근위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5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이런 형태로 해서 써가면 되겠습니다. 25 마이너스 5 처리해서 20 쓰면 되는가요? 20 이렇게 쓰면 되겠죠. 범위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이렇게 구한 부분들하고 5보다 크다 부분하고 이제 공통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x는 5보다 크고
5 플러스 루트 2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자연수 개수를 구해가는 거죠. 그렇다면 5보다 커야 되니까요. 6. 아하, 이게 이제 루트 20이 대략 4점 얼마 되는 거죠. 루트 16이 4로 풀려가는 거니까 6, 7, 8, 9 이렇게 처리해서 4개의 숫자가 좀 해당 사항이 되는 그런 내용. 자, 그렇다면 자연수 개수는 몇 개다? 4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간혹가다 이제 뭐 둔각삼각형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신경 많이 안 쓰는 항목이다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면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뭐 기본 삼각형 결정 조건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잊으면 안 되겠죠. 이런 기본 조건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같아지는 이제 직각삼각형을 좀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가면 자연스럽게 둔각삼각형 조건식을 좀 세워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 열심히 좀 풀어서 정수해가 이제 2개가 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첫 번째 건 인수분해가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x-3, x-5 해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것도 인수분해 되는데요. x-2, x-에 해서 인수분해 해서 작다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범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3하고 5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해가면 되겠죠. 그 다음 거는 이제 2가 또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 좀 A가 있는데요. 좌측으로 A 값이 뭐 2보다 좀 작은 값이 되면 이제 공통 부분이 안 생기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정수가 이제 2개가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3, 4 이런 형태가 좀 돼야 되는. 그러니까 뭐 A 값이 이렇게 A 값이 이런 형태로 좀 표시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A 값은 4보다는 같아지면 이제 구멍이 뻥 뚫려서 4가 좀 안 들어가니까 4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5보다는 좀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뭐 인수분해가 좀 수월하게 좀 잘 돼 있으니까요. 범위만 좀 정확하게 좀 잘 표시해가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에 있는 점, Y축에 있는 점, X축에 있는 좌표를 A라고 해주고 그럼 뭐 이건 뭐 P점을 그러면 A, 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Y축에 있는 점 그러면 Q점은 0, B 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좌표를 좀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같다 처리되는 거니까 A하고 P하고 지금 거리를 구하게 되면 A-7의 제곱 처리하면 되겠고 Y는 뭐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B하고 처리해주면 A-2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9 이렇게 처리해서, 거리가 좀 뭐 제곱한 결과가 같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A제곱은 전개했을 때 이미 좀 지워질 거니까,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 플러스 4 쓰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9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뭐 4는 좀 이렇게 소거하고 이항시키면서 10x 처리해주면 되겠고, 또 이항시키면서 49에서 9를 빼는 거니까 40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게 좀 A인데 왜 저는 중간에 이렇게 좀 이게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A 이렇게 해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값은 4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뭐, 어이쿠, 이게 이제 좀 이제 영어를 쓴 건데 또 A처럼 보이네요. 0, B에서부터 거리가 또 같아져야 되면요. 똑같은 형태의 거리식을 세워가면 되겠죠. 49, 그 다음에 이제 B-2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쪽은 4에다가 그 다음에 B-3의 제곱해서 또 역시 거리가 같습니다. 라고 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또 B제곱은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B제곱 소거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4B 플러스 4 쓰면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B 플러스 9 해서 정식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또 역시 4, 4 좀 지워지겠고 이항시키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2B를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4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또 마이너스 20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두 개의 열심히 또 합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6입니다. 라고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뭐 거리 구해에 관한 공식 자체가 학습이 돼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니까 자신감을 갖고 쭉쭉 풀이를 좀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두 점을 잇는 선분 AB 위에 있고요. 주어진 식을 좀 만족시키는 일사분면의 좀 수의 좌표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주어진 식은 AB 길이 대 BC 길이 B 이렇게 좀 표시가 되겠죠. 3대 2입니다 라는 식이 좀 표현된 건데요. 위치 관계를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A하고 B가 있는데 AB 길이를 좀 3이라고 했을 때 BC 길이가 지금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면 C 이렇게 접어서 이 길이가 3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 길이가 이제 2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뭐 1대2 해서 1대2 리분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일사분면이라고 했는데요. 요거 x좌표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4에다가
x좌표가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 2대1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아이고 요건 좀 답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B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를 좀 3이라고 했을 때요. 이만큼 좀 더 간 BC 길이가 2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또 합해서 이제 길이가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BC 길이, AB 길이를 5대 2로 외분하는 점, 이 형태의 C점을 좀 구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답 모양이 뭐 두 가지인데 일사분면 이렇게 좀 제한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좀 판단해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5,2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 5대2 외분점 좌표 이렇게 처리해주면 외분하게 되면 뭐 크로스 형태에서 5-2에서 3분의 5, 25 빼기에 더하기 그러면 8이 되는가요? 3분의 5, 20에다가 더하기 2 형태로 해서 추가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분의 3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11,4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외분점 좌표 11,4 구획할 수 있느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뭐 주어진 상황 부분들은요, 뭐 주어진 식에서 이제 곧바로 해석해도 되겠는데 그 부분이 좀 불편하면 이제 완벽하게 AB 대 BC 길이 B 이렇게 좀 식을 좀 세워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직선에다 메모해가지고 정확한 위치 관계를 파악한 후에 풀이를 자연스럽게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세 점이 있습니다. 이 세 점이요.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 당연히, 이제 어떤 걸 좀 생각 떠올릴 수가 있겠죠. 기울기가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아이디어를 좀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양수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뭐,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AB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2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4, A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기울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2에서 A를 빼서, 그럼 이제 A 플러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A 플러스 4 이런 형태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크로스해서 곱하게 해주면 A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2 열심히 곱하기 한 거고 4에다가 A 플러스 4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A 제곱에다가 플러스 A 마이너스 2 처리가 되겠고 4A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가 되면요.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가면 되겠습니다. A 마이너스 6에 A 플러스 3에서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해서 A 값 두 개를 좀 열심히 구했는데요. 문제에서는 좀 양수라고 좀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A 값은 6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럼 이제 뭐 기울기 같다. 이렇게 이 간단한 아이디어 이 부분만 좀 실수 없이 좀 잘 처리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직선이 교점과 3,2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2x-y-1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하게 되면 m 이렇게 쳐서 x-2y 플러스 4 이꼴 제로 이런 형태로 해서 주어진 식 3,2를 좀 대입해가면 되겠죠. 3을 대입해주면 되겠고 6에다가 2를 대입하면 6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3 대입해주겠고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뭐 4가 되겠고요. 여기는 계산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는가요? 5가 되는가요? 와, 이렇게 해서 이제 n값은 5분의 4 이런 부분들 무지 불편하죠. 뭐 연산해서 뭐 계산해도 되는데 불편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역시 직선 부분들은 그대로 뭐 진행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다른 방법들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식을 쓰는 건데, 뭐 직선일 때는 이렇게 주어진 이론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이론들이 이렇게 좀 생각만큼 깔끔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뭐 교점 그랬을 때 교점을 그냥 곧바로 구해버리면 되죠. 위식에 2배 해서 빼니까 3x가 되겠고 2배 2에다가 빼니까 마이너스 6 처리해서 x값은 2입니다 라고 처리되면 되겠고요. x에 2를 대입해주면은 y는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이제 뭐 2,3을 지납니다. 이렇게 가볍게 좀 생각해 가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3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3,1을 좀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기울기를 가면 3에서 2를 빼는 거니까 1분의 1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고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7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y 절편을 구하라 그러니까 뭐 7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중간에 뭐 m값까지 뭐 거의 다 구했는데요. m값 구해서 뭐 이거 대입해서 뭐 연산해서 좀 처리해도 잘못된 부분들은 아니니까 뭐 큰 무리는 없을 텐데 이렇게 역시
이렇게 직선에서는 이제 교점을 좀 구해서 처리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우리가 뭐 이론 개념적으로 좀 깔끔하게 좋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참고해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두 가지를 좀 다 해보셔가지고요. 머릿속에 좀 어떤 것이 좀 더 편리할 수 있겠다, 이런 뭐 감각적인 요소까지도 확실하게 잘 익혀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율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직소는 주어진 직선과 수직이고, 뭐 수직이다 이런 얘기는 뭐 기울기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거죠. 기울기를 좀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a분의 2 이렇게 처리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2 해서 구하면 되겠고요. 기울기를 또 구하게 되면 y는 하고 정리할 때 3에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해준 결과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풀어가는 거니까 a값은 뭐 6입니다라고 해서 a값을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직선과는 평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2였고 이쪽에서 기울기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평행이면 기울기가 좀 같아야 되는 거죠. 부호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a값이 6이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6을 집어넣으면 뭐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1-b분의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1-b 값이 3 이렇게 처리돼야 되겠고 b 값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a값, b값 다 나온 상태에서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서 4로 구해달라 이런 얘기. 뭐 직선 우리가 공부했을 때 평행, 그 다음에 수직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반드시 좀 잘 익혀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평행 부분들은 과거에도 좀 공부가 됐겠지만 수직은 이제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해가는 부분들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사실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고요. 평행은 뭐 전에도 공부했듯이 두 개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 서로 같다, 이런 사실 명확하게 공부해서 실수 없이 잘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형 ABC에서 세 꼭지점 0,A 주어져 있고요. B,0, C,0, B,0, C,0 그림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각각 대변의 근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뭐 수심이라고 하죠. 수심을 좀 구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 뭐 증명처럼 되어 있는데요. 네모칸을 얼마정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점 BC에서 각각 대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라고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AC에 내린 수선 여기 뭐 D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BC에 내린 부분들 E에서 이제 처리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해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AC의 기울기, AC 기울기 구하게 되면 그럼 뭐 C에서 A를 빼니까 C분의 되겠고 0에서 A 빼니까 마이너스 C분의 A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까? A 값은 마이너스 C분의 A, 마이너스가 좀 빠졌네요. 이 부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자, 그럼 저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잘못됐고요. 마이너스 C분의 A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ED의 직선의 방정식을 BD의 직선의 방식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기울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분의 C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좀 처리되고. 그런데 이제 X좌표니까 B를 재려니까 빼기 B 이런 형태로 좀 관계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전기하게 되면 A분의 CX 처리하고 마이너스 A분의 BC 이렇게 처리해서 거리가식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와, 이 부분 완전히 뭐 부호를 좀 다 바꿔놨네요. 그죠? 부호가 좀 바꿔져 있는 그런 형태. 좀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B 기울기를 또 구해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X가 또 빼기 하면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0 마이너스 B 처리해줄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이고, 또 이것도 부호를 또 이제 계속 뭐 부호를 뭐 반대로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또 CE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기울기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분의 B에서 처리해서 이제 식을 쓰면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0을 좀 지나야 되죠. X-C 해서 구해보면 되는 거니까 Y는 A분의 B, X 마이너스 A분의 BC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역시 부호가 좀 반대되는 그런 내용 잘못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 Y절편이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Y절편은 위에서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C 처리되고 여기도 역시 마이너스 A분의 BC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Y좌표가 좀 똑같죠. 이렇게 되면 만나는 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BC 해서 이 부분들이 즉 0, 마이너스 A분의 BC 이곳에서 만난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C가 되겠고 이게 뭐 정답이 되겠고요. 이것은 Y축에 있겠고 역시 수선 자체가 0, A 되니까 이건 뭐 A에서 그은 수선 자체가 뭐 Y축 자체가 수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대변이 한 점, 즉 0, 마이너스 A분의 BC에서 만난다.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사실은
두 개만 좀 정확하게 잘 구하면 그때 이제 교점을 좀 구해가 되면 이제 쉽게 점 처리가 간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 다행히 뭐 y절편 자체가 마이너스 a분의 bc 이렇게 좀 해서 같아져서 좀 더 쉽게 구해갈 수 있는 요소가 보이는 걸까요? 주어진 부분들은 절차를 좀 따라가면서 특히 뭐 기울기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기울기를 구해서 직선 방식 만들고 역시 기울기 구하고 수직 기울기 이용해서 직선 방식 만들고 이런 절차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뭐 다양한 형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씩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그림과 어치 5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도로가 있습니다. 5에서 뭐 1km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도로가 좀 생겼습니다. 각각 1km 떨어진 지점에서 슬기하고 현지가 서로 위치를 향해서 출발하는데 슬기는 오를 경우에서 돌아가는 길을 좀 택했군요. 일정한 간격을 갖고요. 현지는 새로운 도로로 일정한 속력으로 갔습니다. 가장 가까워질 때는 언제냐? 물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이 부분들은 이게 지금 사실 뭐 계속 간다면 뭐 현지가 좀 따라붙을 것 같은데 표현이 조금 살짝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슬기 이 부분들 좀 볼까요? 슬기 뭐 좌표 표시하는 게 제일 핵심 사항이죠. x좌표는 0 이렇게 되어 있고 y좌표는 1km인데 이게 지금 1m가 되어 있죠. 와 그럼 1000에서부터 뭐 10t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를 좀 표시해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지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현지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10루트 되는데 이 부분들을 좀 잘해야 되겠죠. 대각선 형태로 가기 때문에요. 요 x, y 간 부분들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게 되면 여기도 10 이렇게 되어 있고 10대 대각선 부분이 10루트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x좌표가 맨 처음에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1000 빼기 이제 10t 이런 형태로 해서 x좌표가 줄고요. y좌표는 또 10t 이런 형태로 좀 좌표가 올라가는 x좌표 줄고 y좌표 늘어나고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 10루트 이 부분들은 얼마나 좀 잘 처리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인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뭐 거리를 좀 구하게 되려면 이거 엄청난데요. 1000-10t 이런 부분들 좀 제곱해야 되겠고 더하기 그러면 1000에서 또 빼기가 또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0t 이런 형태 좀 제곱해서 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뭐 나중에 결과에서 뭐 루트를 씌우면 되겠고 지금은 그렇다면 10 공통에서 100 이렇게 좀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100-t 제곱 더하기 100-2t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기를 하게 되면 t제곱, 4t제곱에서 5t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400, 500t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500t 이런 형태. 200에다가 600t가 되는 거래요. 이런 비싸면 큰일 납니다. 600t 이런 형태가 되겠고 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만 곱하기 만에서 2만인가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해서 이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부분들은 뭐 2차 함수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2차 함수 이렇게 좀 모양을 살펴보면 되겠죠. t좌표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5에 2배 해주면 10 되겠고 약분하니까 60 이렇게 하면 되겠죠. t가 이제 60일 때 거리가 최소가 되겠다 해서 잘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식에 대입하지 말고요. 이때는 제가 원래 만든 식에다 좀 대입해가도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루트 이제 좀 처리해서 계산하겠습니다. 60을 대입해주면은 600이 돼 가는 거니까 1000에서 600을 좀 빼는 거니까 400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1200 이렇게 처리하니까 200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200 공통 튀어나가게 되면 여기는 뭐 2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00 루트 5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 200 루트 5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 자체에서 우리가 좀 근데 이건 좀 사실인가요? 1km인데, 1분에 10m? 너무 느린데요. 어쨌든 문제 자체가 이렇게 슬기 자체가 좀 가는 이동 방향이 됐을 때 슬기 자체에 이제 좌표 자체가 좀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 식도 좀 더 좀 완벽하게 좀 처리해야 된다면 이게 10m씩 가는 거니까 100분까지는 지금 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사실 이 정확한 식도 t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럴 땐 이제 식이 되겠고요. 100을 좀 넘어가게 되면 사실 현질은 슬기한테 이미 도착해 있고 슬기는 또 이제 5에 와 있는 상태에서 또 더 이동해 가는 뭐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은 최소값 갖는 자체가 뭐 중간에 좀 생기는 부분이라서 0부터 100 사이에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어쨌든 좌표 자체를 좀 정확하게 그 다음 현지 표시 부분이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많은 건데
이게 좀 이제 대각선 방향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피타고라스 모양 제가 여기 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부분들이 이제 일단은 뭐 식을 세우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요.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두 점 사이 거리식을 완벽하게 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치 세점을 곡점으로 삼각형이 있습니다. 각의 이등분선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요. C에서 AB에 또 평행한 직선 만들어가지고 각의 이등분선하고 또 교점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만만치가 않은 그런 내용 형태인데요. 어떻게 좀 잘 처리해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되어 있을 때 현명한 방법은 그냥 뭐 직선 방정식을 구해가는 게 좋겠습니다. AB 직선 좀 구해가면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 두 점 지나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1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배 하고 정리해주면 2x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x-2y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1에다가 4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3은 이꼴처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AB 직선 좀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C 직선도 구해가면 되겠죠. BC 직선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기는 y는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 하니까 3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1 y 절편도 뭐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항을 시키면 2x 플러스 y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꼴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구해가는 식은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그 좌표를 x, y로 놓고 풀면 되겠죠. 5분의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 절대값 이렇게 한 부분하고 루트 5분의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플러스 1 절대값 해서 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루트 5는 좀 사라지고요. 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은 그대로 풀리는 부분들하고 한번 부호를 좀 바꿔야 되는데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항시켜서 3y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x 이쪽으로 이항시킨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y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 처리된 이 부분들이 문제에 주어진 기울기하고 좀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뭐 기울기가 좀 마이너스 2짜리가 있는 거니까요. 기울기 마이너스 2에다가 하나는 기울기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는 이제 약간 음수 쪽인 부분,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뭐 C를 지나면서 AB에 평행하다 이렇게 되죠. 그럼 평행 기울기 이제 2분의 1을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점 좌표가 2, 마이너스 5 됐으니까 x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5였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5 해서 점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y는 2분의 1x에다가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6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죠. 자, 이 둘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2분의 1x 마이너스 6 처리되는데요. 이항시키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x 처리되겠고 6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6분의 5x가 되겠고 3분의 18에 20 처리가 되겠죠. 약분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은 8입니다 라고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x값 나오면 저 y값도 얻어지겠죠. 8을 대입해 주니까 4의 마이너스에서 좌표 얻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좌표 AB 그 다음에 m값 또 곱하기 해야 되는군요. 기울기 m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고요. 좌표는 8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더하기해서 6에다가 그럼 정답 마이너스 2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각이등분선 그 다음에 평행선하고 교점 좀 해야 될 일이 좀 많은데 일단은 뭐 각이등분선을 좀 어떻게 구해가느냐 이렇게 됐을 때 뭐 길이를 구해 가지고 내분점을 구해서 두 점 지나는 직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길이 구하고 또 내분점 구해가는 절차 뭐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직선 방정식을 좀 선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 직선 우리가 이제 뭐 교점을 또 다시 찾아야 되는 거니까 직선방향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직선에서 이제 이렇게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서 설명드렸는데 뭐 거리를 구해서 내분점 구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다. 그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평행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선 방식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평행선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또 그렇지 않다면 뭐 내분점을 처리했으면 또 다시 또 기울기 구해서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연산을 좀 똑같은 거 좀 약간 또 다른 형태를 또 한번 더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선택한 방법들 좀 이제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뭐 생각이 안 나면 거리 해서 내분점 구해서 처리하는 것도 크게는 뭐 많이 복잡한 형태는 아니니까 이런 것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x에 대해 성립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 해석은요 항상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 모양을 잠깐 좀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또 방정식을 생각해 보니까 x축하고 만나는 부분들이 근인데 근이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방정식으로 해서 k-1 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 했을 때 해 없다 이런 형태의 해석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판별식 좀 살펴봐야 되겠죠. k-1의 제곱 빼기 4배의 k 플러스 2 0보다 작다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k 처리가 되겠고요.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k인데 자꾸 x를 쓰려고 하죠. 만드는데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7에서 0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그럼 k 값에 보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해서 k 값의 범위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뭐 정수 k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면 0부터 6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7개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리고 뭐 2차 부등식, 특히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서 풀어갈 때는 특히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2차 부등식 전반적인 풀이할 때는 이렇게 좀 그래프를 통해서 좀 문제 해석을 해서요. 이렇게 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방정식에서 해가 없다 이런 형태. 정확한 그래서 이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어떤 풀이법을 만들어가는 것까지 완벽하게 지금 해석하는 절차에 뭐 2차 함수를 좀 이용한다는 사실들 이런 게 기억해가면서요. 확실하게 이론 정리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보물 지도에 물감을 쏟아가지고요. 세 점 DEF가 좀 지워졌습니다. 세 점 지워지기 전에 지도를 본 학생들이 대화를 보고 보물이 붙여있는 좌표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뭐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뭐 BC 내분점이다 외분점이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일단 뭐 기준이 되는 좌표를 좀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A점 좌표를 보게 되면 X좌표가 하나 둘 셋 마이너스 1,3에서 좌표를 구해놔야 될 것 같고요. B점 좌표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가요? 그럼 이제 4,6도 구해놔야 되겠고 C점 좌표는 뭐 1,1에서 구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D점 좌표는 BC를 이렇게 됐으니까 2대1로 내분한다 라고 됐으니까 D점 좌표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2대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게 되면 3분의 2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분의 2에다가 더하기 6 이렇게 처리해서 좌표를 좀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2,3분의 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D점 좌표를 구했고요. 2점 좌표는 D점 좌표를 구해 푸는 거죠. AD를 3대1로 외분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3하고 2,3분의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3대1 외분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3-1 해서 2점 좌표를 구하면 빼니까 2분의가 되겠고 6에다가 빼기 더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8에다가 빼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를 좀 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2분의 7, 2분의 5 갈수록 이제 숫자가 좀 지저분해지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2점 좌표도 구해놨습니다. F라는 것은 BC의 중점이었어 라고 되어 있으니까 F는 BC 주어진 부분의 중점이니까 5에다가 7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5, 2분의 7 되는 거니까 F 좀 가볍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보물이 붙여있는 것은 DF D 좀 열심히 구한 거, E 점 구한 거, F 구한 것에 또 뭐다 무게중심이었다. 그럼 뭐 3분의 1에서부터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그럼 X좌표가 2에다가 2분의 7에다가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2에다가 2분의 7에다가 2분의 5 처리해주면 X좌표 됐고요. Y좌표는 3분의 8에다가 2분의 5에다가 또 2분의 7 해서 2분의 5, 2분의 7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계산을 좀 하게 되면요 2에다가 이게 지금 2분의 12, 6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됐죠. 그 다음에는 또 3분의 8은 되겠고 여기는 또 더하기지만 2분의 12에서 또 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3분의 9분의가 되겠고 3, 6, 18에다가 8을 더해주니까 26 이렇게 처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를 좀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숫자들은 좀 깔끔한데 뭐 뒤에 가서 이제 분수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좀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큰 흐름틀 보게 되면 한 문제에 좀 우리가 배운 내분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분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점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무게중심도 있고요. 내분, 외분, 중점, 무게중심, 뭐, 다양한 공식들을 완벽하게 좀 익혀가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니까, 뭐, 우리가 배운 내용들 좀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도록 평상시에 좀 연습 좀 해야 되겠고요. 역시 이 정도는 뭐, 자신감 있고, 있게 또 프리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9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율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4점 주어져 있습니다.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좀 구해가는 풀이 과정과 답을 조건에 맞게 사실하십시오. 직선의 방식 만들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구하고 뭐 이런 거 하라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뭐 대략적인 좌표 좀 표시를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3,3 A점에서 3,3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줘야 되겠고, B점은 마이너스 1,2 B점 마이너스 1,2 좀 처리해줘야 되겠고, C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서 C점도 표시가 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D점은 4, 마이너스 2 해서 뭐 대략적으로 표시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뭐 사각형이들 이렇게 좀 있는 거죠. D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우리는 뭐 AC 이런 걸 기준으로 할까요? AC 이런 부분들에서 AC 뭐 직선의 방식 좀 만들까요? 뭐 직선의 방식 만들어라 이렇게 됐으니까 AC 직선 방식 좀 만들게 되면요. X 값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했으니까 5분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는 건가요? 4 이런 형태 됐습니까? 3에서 이제 빼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었죠. 됐습니다. 좌표 자체는 뭐 x 마이너스 3 더하기 3에서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5배를 해서 5y 만들고요. 4x 마이너스 12에다가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x 마이너스 5y 플러스 3은 이꼴 제로 이러면서 직선의 방식을 좀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AC 길이도 구해야 되겠죠. AC 길이를 또 구하게 되게 되면 루트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요? 5제곱에 4제곱 되는 건가요? 5제곱 더하기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25에다가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41에서 결과를 좀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좀 어떻게 하려고요? 좀 이렇게 좀 이게 지금 AC 길이를 밑변으로 처리해주고 높이 이런 형태로 처리하게 되면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AC까지 길이 B에서 직선 AC까지 거리 이거 좀 구하게 되면요. B점 좌표가 마이너스 1,2였죠. 여기다 좌표를 좀 써놔야 되겠군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루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제곱 더하기 5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41분의 여기는 그러면 1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해야죠? D에서 AC까지 거리 이렇게 구해가 되려면 또 D점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었죠. 4, 마이너스 돼 있었으니까 일단은 거리는 루트 4제곱 더하기 5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럼 4를 좀 대입하면 16에다가 마이너스 대입하면 플러스 20 이렇게 처리돼요. 플러스 10이 되겠죠. 2, 5, 10 처리되겠고 플러스 3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41분의 그러면은 16에 1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현재 삼각형 넓이들을 좀 두 개를 구해가면 되는 거죠. 뭐 A, B, C 이런 부분들하고 더하기 또 삼각형 ACD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데요. 뭐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를 루트 41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높이 자체가 루트 41분의 11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 2분의 1에 또 루트 41에다가 루트 41에 19 이렇게 처리해주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 공통에다가 41은 루트선 약분된다면 11 더하기 1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30,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 이렇게 처리돼. 아이고, 29인데 29. 아이고, 이제 발견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30에 40 되는 거니까 전체는 이제 20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문제에 끝자락에 와가지고 큰 계산이 있을 뻔했습니다. 자,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자, 4점 되어 있고요. 위치관계 뭐 대략적인 판단을 하겠고 직선의 방식을 이용하라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각선처럼 AC를 이용했는데 뭐 BD를 먼저 구해도 뭐 크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직선의 방식 만들어서 정리해야 되겠고 그럼 그 직선의 방식 만들었으면 그걸 이제 길이를 해서 그러니까 밑변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통해서 구해간 것들은 이제 높이로 좀 처리해서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두 개 좀 합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 흐름 세서 보게 되면 역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좀 점검해서 풀어야 될 그런 좋은 문제니까요.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해서 확실하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19번 논술형 마지막 문제, 율천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좋은 문제들 많았는데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론 다져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율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